현재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KF-21은 물론이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경전투기를 놓고 세계 각국에서 치열한 도입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터져나온 사상 초유의 소식으로 인해 그동안 KF-21 사업에 갖은 목리를 부려왔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KF-21 사업에도 눈독을 들이자 이에 뒤질세라 싱가포르도 이에 가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방송 매체로 잘 알려진 채널 뉴스아시아는 한국제 전투기가 마침내 태국과 필리핀에 이어 말레이시아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함으로써 동남아시아 전체 시장을 석권하는 날도 이제 머지 않았다며 크게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뜨거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서부 지역의 랑카위 섬에 위치한 마수리 국제전시장에 그야말로 구름인파가 몰려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린 랑카위 국제해양항공 우주전시회에서 한국 공군의 고개비행팀인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펼쳐졌는데 이를 보기 위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물론이고 인근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싱가포르 매체는 이 기간에 펼쳐진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는 매우 남다르게 다가왔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블랙이글스가 현재 운용 중인 기종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T-50 전투기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FA-50 경전투기를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가 도입키로 하면서 말레이시아 사회는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각국에서도 연일 감탄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은색과 노란색이 섞인 한 쌍의 제트기가 하늘을 순항할 때 관중들은 목을 길게 뺐다. 그런 다음 제트기들은 맥동하는 음악을 배경으로 세 번째 전투기가 돌진하기 전에 붉은 연기의 흔적을 남기고 분리되면서 아래에 있는 관중들로부터 환호를 불러일으켰다. 이 T-50 제트기들은 대한민국 공군의 고개비행팀인 블랙이글스의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T-50의 무기화된 버전인 FA-50 경전투기를 구매할 것이다. 지난 2월 FA-50을 제작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말레이시아가 9억 1970만 달러에 이 제트기를 18대 주문했다고 발표했다. 인도는 2026년부터 예상된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매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FA-50 경전투기를 도입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자국이 보유한 기존의 전투기들이 속속 노후화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말레이시아 왕립공군이 영국으로부터 들여왔던 베오크를 비롯해 이탈리아에서 들여온 아에르미크 MB339의 모든 기종이 상당히 노후화됐고 여기에 덩달아 러시아를 통해 도입했던 28대의 수호위 전투기와 미그 전투기 또한 불과 4대만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전력 상태를 보여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매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을 통해 최신 전투기를 대거 도입함으로써 자국 공군의 전략 향상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FA-50 경전투기가 지니고 있는 특별한 성능을 놓고 보더라도 말레이시아 사회가 왜 그토록 환호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FA-50 경전투기가 말레이시아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훈련기와 경전투기로서의 겸용 기능을 훌륭하게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기는 전투기 조종사들이 기본 훈련에서 더 발전된 항공기 및 임무로 전환하는 것을 돕고 경전투기는 항공 순찰 및 요격을 포함한 지상 공격 및 전투, 공중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FA-50은 훈련기와 경전투기 역할을 모두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제조기업 및 국방 분석가들이 말했는데 이는 FA-50이 소규모 공군을 운영하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다. 미국 국방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의 아시아 특파원인 마이크 연은 CNA와 가진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는 일부 임무를 인계받고 퇴역한 미그 29를 능가할 수 있는 향상된 전투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분한 수의 FA-50을 보유한다는 것은 말레이시아 영공을 수호하는 말레이시아 왕립공군의 항공치안 능력이 그만큼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말했다. 특히 싱가포르 매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도입할 FA-50 경전투기는 다른 여느 경전투기와 달리 초음속 비행 능력을 갖춤에 따라 기존의 다른 경로로 경전투기를 도입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공군 전력을 크게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운용 중인 야크 130과 EMB314는 물론이고 싱가포르가 보유한 알레니아 아에르마키의 M346 역시도 FA-50과 기체 모양이 비슷한 경전투기이지만 초음속 능력을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이들 국가에 비해 전력적으로 우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며 크게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기존의 도입을 기정사실화했던 인도제 테자스 경전투기 도입을 백지화하고 한국으로부터 FA-50 경전투기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은 FA-50 경전투기가 이미 실전에서 그 능력을 충분히 검증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CNA가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인 모하마드 하산에게 FA-50을 선택한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3월 16일에 의회에 제출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제트기의 운용 기록이라고 답했다. 모하마드 장관은 5월 22일에 랑카위 국제해양항공우주 전시회를 미리 둘러보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아직 시제품 단계에 있는 자산을 인수할 수 없다며 우리 직원은 이 제트기를 사용할 것이므로 안전이 우리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국방분석가는 또한 FA-50이 필리핀 공군을 통해 전투 경험을 쌓았는데 특히 2017년에 있은 마라위 포위전에서 다른 공중 자산과 함께 전투 공중 지원을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분석가인 나라디치 안타마는 빽빽하게 밀집된 도시 전장의 결과로 보고된 2건의 아군 사격 사건을 제외하고 FA-50은 포위 공격에 관여한 고위 장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뒤이어 싱가포르 매체인 CNA는 FA-50 경전투기가 앞서 언급했던 초음속 기능 말고도 다양한 포드와 무기를 수용하는 매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를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FA-50은 게틀링 건을 장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이고 정밀 공대지 미사일과 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가 획득한 블록 20 버전은 최신 레이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와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향후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될 FA-50의 차기 버전에는 더 효과적인 공중급류 시스템과 더불어 가시거리 너머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탄약 운반 기능을 포함해 많은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싱가포르 매체는 FA-50이 우수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기종에 비해 매우 합리적인 만큼 말레이시아 정부 또한 FA-50을 도입한 다른 여느 국가들의 행보를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인도제 테자스의 경우 시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한 대당 3천만 달러나 제시된 반면에 FA-50 경전투기는 2,800만 달러에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이 같은 상황을 여실히 대변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매체는 FA-50에 매료된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서로 앞다퉈 이를 도입하려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라크와 폴란드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인 이집트마저도 FA-50 경전투기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나선 사실을 비춰봤을 때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를 똑같이 뒤따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매체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KF-21을 두고 폴란드 정부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말레이시아 정부도 본격적인 도입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싱가포르 정부 또한 이를 간단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경전투기뿐만 아니라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준비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군사분석가인 나라디치 안타마는 CNA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FA-50이 다른 임무 역할에서 말레이시아의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이는 말레이시아의 전투기 재고가 FA-50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매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난 2016년 당시에 쿠웨이트가 보유하고 있던 중고 슈퍼호넷 다목적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쿠웨이트 정부로부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쿠웨이트 정부가 28대에 달하는 최신 슈퍼 호넷 전투기를 구매하기 위해 2016년에 보잉과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글로벌 보건위기와 여러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쿠웨이트로의 인도가 차일피일 연기되면서 쿠웨이트를 통해 기존에 운영 중인 중고 슈퍼호넷 전투기를 도입하려던 말레이시아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말레이시아 정부가 쿠웨이트를 통해 중고 슈퍼호넷 전투기를 도입하려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최신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펜스 뉴스의 아시아 특파원인 마이크 연은 그 대신에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KF-21이나 미국의 F-35와 같은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스텔스와 같은 고급 기능을 갖춘 4.5 또는 5세대 전투기이다. 때문에 싱가포르 매체인 CNA는 KF-21 도입 사업에 필리핀과 폴란드 정부가 뛰어든 데 이어 이제는 말레이시아 정부마저도 치열한 경쟁에 나선 만큼 한국제 전투기의 성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싱가포르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강대국의 전유물인 전투기 사업을 한국은 절대 넘보지 못할 것이라던 국제사회의 편견과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전투기 제조 기술을 다져왔던 우리의 남다른 집념이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큰 호평과 환호를 받고 있음을 매우 사실감 있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